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사라진 남편. 이정희는 평생을 남편 강민석과 함께 살아왔다. 연애 2년, 결혼 30년.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정희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보통의 가정주부였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때때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큰 욕심 없이 살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3개월 전 한순간에 깨졌다. 출장 좀 다녀올게. 남편은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출장. 갑자기? 어디로? 정희가 물었지만 남편은 별다른 설명 없이 가벼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일주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남편은 그날 밤 옷 몇 벌과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출장 간다고 했으니 곧 돌아오겠지 하고.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결국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서에서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러 연락을 끊고 사라진 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보이지 않아요? 성인이니까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왜 갑자기 사라지겠어요? 혹시 최근에 싸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정희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실종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경우 가출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실종된 날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기록이 없었다. 어딘가에서 납치당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일부러 사라진 걸까? 정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남편의 번호였다. 손이 떨렸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다. 조심스레 문자를 열어보았다. 나를 찾지 마.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정희는 순간 이 문자가 남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곧바로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자동 응답음이 울렸다.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남편의 번호에서 문자가 온 것은 사실이었다. 그제야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일부러 보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까? 정희는 황급히 경찰에 다시 연락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를 찾지 말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자발적인 실종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 남편이 왜 갑자기 사라지겠어요? 돈도 그냥 두고 카드도 안 쓰고 부부 문제 때문에 도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나 외부에서 알면 곤란한 사정 같은 건 없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남편이 직접 나를 찾지 마 라고 보낸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 실종이나 범죄로 보기 어려웠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만약 추가적인 연락이 오면 다시 알려주세요. 정희는 씁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남편의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통장 거래 내역서. 이게 뭐야?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실종되기 직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빼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 계좌 개설 서류. 남편은 해외 계좌를 몰래 개설하고 그쪽으로 꾸준히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한 것처럼 정희는 갑자기 강한 배신감이 들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은 정말 자신의 의지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가 사라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희는 이 모든 것이 미친 듯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남편의 실종에 대한 의심이 깊어질 무렵 한 인물이 그녀를 찾아온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절친 박철우였다. 남편의 실종과 의문의 문자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인 정희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기록과 해외 계좌 개설 서류를 발견한 것이다. 남편이 실종된 것이 단순한 사고나 납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도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나야, 박철우야. 정희는 순간 당황했다. 박철우.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그는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고 사업도 함께 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이 점점 줄었고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거리감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자 박철우가 익숙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안녕하세요, 철우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희 씨. 요즘 힘들지? 민석이 연락 안 되지? 정희는 순간 그의 표정을 살폈다. 걱정하는 얼굴. 그러나 어딘가 석연치 않은 미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경찰서에서 들었어. 민석이가 실종 신고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희 씨 걱정돼서 와봤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정말요? 박철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민석이가 사라지기 전에 연락을 받았었어.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민석 씨가 철우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응. 근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정희 좀 잘 부탁해. 그러더군. 그게 무슨 뜻이죠?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실종됐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박철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정희 씨, 혹시 민석이 어디 돈 빌린 거 있거나 사업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정희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떠올렸다. 돈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이 거액을 인출하고 해외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철우 씨는 혹시 민석 씨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나 만나던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박철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민석이가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 자꾸 나한테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자요? 정희의 심장이 순간 멎을 듯했다. 그래, 예전에 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요즘 자주 만난다고 했어. 이름이 아마 김유진? 정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며칠 전 남편이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이 김유진이었다. 박철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사실 민석이가 그 여자한테 꽤 빠져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도 몇 번이고 유진이는 참 괜찮은 여자야 같은 말을 했었고 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정희는 박철우의 말을 듣고 손을 꼭 쥐었다. 강민석, 당신 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여자까지 얽혀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 철우 씨는 김유진이라는 여자를 아세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민석이랑 술 마실 때 가끔 얘기가 나왔어. 좀 어린 여자고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 정희는 순간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해외 계좌 개설 서류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남편이 돈을 빼돌렸다.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유진이라는 여자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도주였던 걸까?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의 번호로 나를 찾지 마 라는 문자가 왔을까? 정말 남편이 보낸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한 것일까?
정희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다. 철우 씨, 김유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볼게요. 그러자 박철우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정희 씨도 조심해야 할 거야. 박철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김유진? 민석이가 자주 만나던 여자야. 그 한마디가 계속 정희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자주 만났던 여자. 남편이 돈을 빼돌린 시기와 겹치는 이름. 그리고 정희가 직접 본 낯선 여자와 함께 있던 남편의 모습.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면 김유진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실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단순한 불륜녀일까? 아니면 남편을 속여 이용한 또 다른 인물일까? 직접 만나야겠어.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미 남편은 실종된 지 몇 달이 지난 상황. 하지만 김유진이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네, 전영실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유진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김유진 씨는 한 달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갑자기 퇴사 신청을 하고 나가셨어요. 자세한 사정은 저희도 모릅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희는 실망하며 전화를 끊었다. 퇴사했다는 건 뭔가 이상해. 만약 남편과 정말 관계가 있었다면 남편이 사라진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희는 수소문 끝에 김유진이 자주 다녔던 카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정희는 김유진이 자주 온다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손에는 남편의 실종 전 통장 내역과 서류를 담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30분을 기다렸을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김유진. 정희는 단 한 번만 본 적 있는 여자였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키가 크고 늘씬한 몸매, 긴 생머리에 세련된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담담하게 말했다. 김유진 씨 맞죠? 김유진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석 씨의 아내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김유진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태연한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정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유진은 짧은 순간 미세하게 동공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실종. 전 그런 거 모르는걸요? 정말 모른다고요? 정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과 해외 계좌 개설 서류를 꺼내 김유진 앞에 내밀었다. 제 남편이 해외 계좌를 만들고 거액의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시기에 남편과 가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설마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진 않겠죠? 김유진은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강민석 씨랑 저 불륜이었어요. 그녀는 대놓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꽤 뜨겁게 사랑했어요. 정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당신 남편 꽤 능글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더니 나중에는 돈까지 다 바쳐가면서 매달렸어요. 돈? 뭐 꽤 잘 쓰더라고요. 해외 계좌 개설도 제가 도와줬고요. 정희는 손이 떨렸다. 당신이 도왔다고? 네. 그 사람 바보같이 다 맡겨놓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다나 뭐라나? 김유진은 비웃듯이 말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 결국 나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정희는 순간 김유진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하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김유진은 천천히 몸을 숙이며 말했다.
저 강민석 씨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죠. 정희는 숨이 막혔다. 그럼 이 불륜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그 순간 김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정희는 굳어진 얼굴로 김유진을 바라보았다. 말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김유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박철우 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걸요? 정희의 손에서 문서가 와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철우가 이 일에 연관이 있다는 건가? 그제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설마 박철우가 남편을 이용한 거야? 정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박철우까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유진의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철우가 이 일에 연관이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김유진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민석 씨, 돈이 많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돈 다른 사람이 더 원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네, 바로 박철우 씨요.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말도 안 돼. 하하, 아직도 몰랐어요? 당신 남편 바보 같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제대로 지킬 줄도 모르는데. 김유진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박철우 씨가 시켜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민석 씨는 그 사실도 모르고 저한테 푹 빠져 있었고요. 돈? 참 쉽게 빼돌리더라고요. 정희는 숨이 턱 막혔다. 박철우가 시켰다고? 네. 박철우 씨는 민석 씨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는데 민석 씨가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남자가 무슨 짓을 할까요? 김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가 직접 돈을 빼돌리더라고요. 정희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김유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글쎄요. 아마 지금쯤 바다 위에 있지 않을까요? 정희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박철우가 남편을 속여 김유진을 접근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김유진에게 빠져 스스로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박철우 씨가 남편의 돈을 원했다면 왜 남편이 사라진 거죠? 정희의 물음에 김유진은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그거야 필요 없게 됐으니까요. 박철우 씨는 처음부터 남편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어요. 정희는 소름이 끼쳤다. 김유진의 설명은 이랬다. 박철우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김유진을 이용해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남편은 사랑에 눈이 멀어 회사 공금까지 몰래 유용하면서 거액의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하지만 그 돈을 모두 챙긴 후 남편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박철우 씨가 마지막에 한 선택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김유진이 느리게 웃으며 말했다. 중국으로 보내버린 거죠? 정확히는 새우잡이 배에 팔아 넘겼어요. 정희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민석 씨 지금 중국에 있어요. 배 위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겠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저었다. 거짓말? 박철우가 왜 그런 짓을 해? 김유진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애초에 강민석 씨가 살아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돈만 빼앗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민석 씨를 배에 태워버린 거예요. 정희는 어지러워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남편이 새우잡이 배에서 평생 노동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김유진의 말은 이상하게도 너무 구체적이었다. 당신은 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야 처음부터 다 계획한 사람이 바로 박철우 씨랑 나였으니까요. 김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이제 저는 이만 가볼게요. 더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정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잠깐만,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박철우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접근하는 거지? 김유진은 문을 나서다 말고 힐끗 정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남은 돈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정희 씨, 요즘 잘 지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박철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박철우는 남편의 재산을 빼앗은 후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까지 노리고 있다. 철우 씨, 응?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네.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나 요즘 걱정돼서 그래. 강민석이 사라지고 나서 정희 씨도 힘들잖아. 혹시라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줘. 박철우는 여전히 친절한 척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그가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 내 남은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거야. 정희는 순간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박철우를 속여야 한다. 그래요, 철우 씨. 저 좀 도와줄래요? 당연하지. 뭔데? 정희는 일부러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민석 씨가 숨겨둔 돈이 아직 좀 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박철우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정희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박철우의 숨소리가 변했다. 뭐? 돈이 남아있다고? 정희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민석 씨가 떠나기 전에 집에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철우는 금세 태도를 바꾸며 친절한 말투를 이어갔다. 그래? 정희 씨, 그런 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혹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힌 거 있어? 정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박철우는 남편의 남은 재산까지 빼앗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나도 아직 잘 몰라. 그런데 철우 씨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지. 그럼 당연하지. 언제 시간 돼?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찾아보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리할 게 좀 있으니까.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 그리고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 차례야. 정희는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남편의 실종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박철우가 걸려들 차례였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다. 정희는 즉시 연락처를 찾아 사설 탐정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네, 이도연 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의뢰할 일이 있어서요. 네, 어떤 일이십니까? 남편의 실종과 관련된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남편과 관련된 사람 하나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박철우, 강민석의 오랜 친구입니다. 정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박철우 씨에 대해 조사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정희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며칠 후 사설 탐정 이도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정희 씨 말씀하신 박철우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도현 탐정이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다. 여기 보시면 박철우 씨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탐정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박철우 씨와 김유진 씨, 오래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라고요? 김유진 씨가 강민석 씨와 불륜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강민석 씨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김유진이 민석을 유혹한 이유가 뭐였죠? 이도현 탐정이 서류를 넘겼다. 처음부터 박철우 씨의 지시로 움직였던 겁니다. 정희는 놀라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김유진과 박철우의 수차례 통화 내역. 박철우의 계좌에서 김유진에게 지속적으로 입금된 돈. 김유진의 퇴직 시기와 강민석의 실종 시기가 정확히 일치. 이건 정희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정확히 말하면 박철우 씨는 강민석 씨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김유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탐정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박철우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강민석 씨를 완전히 파멸시킨 겁니다. 정희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호 씨가 정희 씨에게 접근한 이유도 뻔합니다. 강민석 씨의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거겠죠.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조용히 앉아 남편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며 불륜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파멸할 필요가 있었을까? 새우잡이 배라니 남편은 지금도 차가운 바다 위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희는 남편을 구할 생각이 없었다.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었으니까. 그 대신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박철우가 정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완전히 덫에 걸릴 수 있도록 판을 짜야 했다. 철우 씨, 저도 이제 철우 씨밖에 없어요. 정희는 일부러 나약한 척 연기하며 박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철우가 여전히 속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희가 박철우를 조종할 차례였다.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박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그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내 돈을 노리고 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부러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우 씨, 사실 민석 씨가 숨겨둔 돈이 꽤 많아. 그런데 나 혼자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얼마나 되는 돈인데? 정확한 액수는 몰라. 하지만 민석 씨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 둔 게 확실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지. 나한테 맡겨. 정희는 속으로 비웃었다. 박철우는 이미 자신이 모든 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완전히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좋아요. 그럼 철우 씨가 직접 와서 도와줄래요? 당연하지. 내일 저녁에 보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정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박철우는 이제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사설 탐정 이도현을 다시 만났다. 이정희 씨,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이도현은 정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다. 강민석 씨에 대한 새로운 정보입니다. 정희는 급하게 서류를 펼쳐 읽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다. 강민석 실종 상태. 중국 해역에서 탈출 시도 중 실종. 뭐라고요? 이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석 씨가 탑승한 새우잡이 배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바다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남편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고? 그럼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빠졌다면 생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 하지만 그는 스스로 배신을 선택했고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계획한 거야.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박철우를 만났다.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 박철우는 변함없이 넉살 좋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가 속으로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우 씨, 민석 씨가 남긴 돈을 찾았어. 정말? 어디에 있어? 정희는 일부러 주저하는 척했다.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녀는 박철우를 한적한 창고로 유인했다.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박철우는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돈이 어디 있지?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철우 씨, 민석 씨가 새우잡이 배에서 죽었대. 박철우는 순간적으로 동공이 흔들렸다. 당신이 그렇게 보내버린 그 사람,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희는 박철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 차례도 곧 올 테니까. 순간 창고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이다. 박철우, 꼼짝 마. 박철우는 순간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과 탐정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박철우는 정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정희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게임 끝났어, 철우 씨.
박철우는 분노에 차 외쳤다. 정희, 너도 날 속였어? 정희는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내가 널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걸 설계한 거야. 박철우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내가 민석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도록 만든 것도, 내가 김유진을 시켜서 민석을 파멸하게 만든 것도 결국 다 내가 유도한 거야. 박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희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정희는 가볍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했듯이 나도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 순간 경찰이 박철우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다. 박철우 씨, 강민석 씨 실종 및 재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우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정희, 이 배신자,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러나 정희는 가볍게 웃으며 담배를 비벼 끄고 돌아섰다. 박철우 씨, 강민석 씨, 실종 및 재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창고 안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박철우는 순간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박철우는 몸을 뒤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다. 그동안의 금융거래 내역과 강민석 씨 실종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이 김유진을 이용해 강민석 씨의 돈을 빼돌렸고 그 후 강민석 씨를 중국의 강제노동선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철우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김유진도 공범이야. 그러나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유진 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이며 당신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박철우는 이를 갈며 정희를 노려보았다. 정희, 내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 정희는 담담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미소 지었다. 철우 씨, 나한테 이럴 수 없다? 그 말 민석 씨도 했겠지? 그 사람도 당신을 믿었을 거야.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을 배신했지. 정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박철우는 충격에 휩싸인 채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정희, 넌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도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그러나 정희는 박철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TV뉴스에서 한 가지 짧은 속보가 흘러나왔다. 중국 해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강민석 씨의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생존 흔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실종 선언을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뉴스를 바라보았다. 결국 죽었구나.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김유진에게 배신당했고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 박철우에게 이용당했으며 결국 바다 한가운데에서 모든 걸 잃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 모든 판을 짠 것은 바로 자신 이정희였다. 나는 처음부터 강민석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 정희는 담담하게 속삭였다. 남편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남편이 철저하게 배신당하도록 판을 짜고 결국 새우잡이 배로 보내 사라지게 만든 것. 그건 다름 아닌 정희의 계획이었다. 정희는 차를 몰고 박철우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시간이었다. 박철우가 숨겨둔 금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빼돌렸던 돈, 그리고 남편과 박철우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울 기회. 이미 박철우는 체포된 상태였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정희는 능숙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금고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렸다. 박철우가 절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믿었던 금고 비밀번호.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박철우 역시 자신이 유혹해서 이용한 남자였으니까. 이제 내 차례네. 정희는 차갑게 웃으며 금고 안에서 거액의 현금과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돈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제 정리는 끝이야. 그녀는 박철우의 집을 빠져나오면서 담배를 하나 물었다. 평생 남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완벽하게 자유야. 몇 시간 후 정희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 티켓을 꺼내 보았다.
그녀는 여유롭게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내가 바보처럼 평생 가정주부로 살 줄 알았어?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녀는 평생 헌신했던 남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고 박철호까지 속여 그의 모든 돈을 가로챘으며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 보냈던 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다. 나를 찾지 마. 그녀는 피식 웃으며 그 문자를 삭제했다. 그래, 나도 널 찾을 생각 없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정희는 1등석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여자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올랐다.